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강북청소학원에서 국어 강의하는 김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진행 순서인데요. 저는 뭐 입시 전반에 대한 설명이나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국어 공부법을 수능이랑 내신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 한 스푼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먼저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어머님들께 전제하고 싶은 게, 먼저 첫 번째,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가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능 국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보는 글을 시간 안에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죠. 반면에 내신 대비는 정해진 범위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냐에 대한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이 많이 다르고, 뭐 수능을 대비한다 그래서 내신이 저절로 대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내신을 잘하는 학생이 수능을 저절로 잘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과 어머님들 학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수능과 내신이 동시에 가능한 학원을 선택하셔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하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예비 고1, 고1 때부터 수능을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자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향이나 능력상 내신에 강할지 수능에 강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이르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현 중3 아이들부터는 내신 등급제가 개편되는 거 알고 계시죠? 5등급제가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0%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1등급이 쉬워졌고 1등급 받는 학생 수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 상위 대학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내신의 변별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정시에서 내신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발표했죠. 내년부터 연세대학교도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 다 대비해야 된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수능 대비 공부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국어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대비의 방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수능 국어는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사나 탐구 과목처럼 박스에 채우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의 양이 쌓이고 그걸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측정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의 근거가 반드시 지문 속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은 50몇만 명이 치거든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치는 시험인데 답의 근거가 지문에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배경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안에 근거가 있다는 점, 그 근거를 찾아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식을 측정하지 않는다, 근거는 지문에 있다 말씀드리니까 학교 수업을 전혀, 고등학교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출제 매뉴얼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전제 하에 선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개념 자체를 몰라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비 고일 학생들부터는 수능 때 문법을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미리부터 배워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비 방법인데, 첫 번째로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독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독해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겠죠. 훈련.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 우리가 양질의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읽는 훈련. 제가 읽는 방법 15도 보이고 훈련은 꾸준하게 시킵니다. 고1 때부터. 그렇게 해서 꾸준한 시간 동안 우리가 독해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논리적이라고 하죠? 논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지문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지문 속의 근거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일단 읽고 머리에 남아있는 잔상이라 그럴까요? 그거에 입각해서 감으로 답을 고르죠. 근데 그렇게 감에 입각해서 국어를 푸는 학생들은 절대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이 좋으면 등급 잘 나왔다가도 감이 좀 안 좋으면 등급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까 지문 독해력을 훈련했듯이 논리적인 문제풀이도 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우리가 문법과 문학, 기본적인 개념부터 수능에 빈출되는 개념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휘력 수준이 요즘 아이들이 좀 처참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과제를 일까지 제출해라. 금요일에 제출하려다가 제출을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리고 뭐 사흘 뒤, 4일 뒤인 줄 알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휘력이 없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휘력도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한 어휘들을 선별해서 제 교재에 매주 싣고 매주 테스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신 대비 공부법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내신은 수능 대비에 비해서 좀 항목들이 적은데요. 먼저 첫 번째, 내신은 수능과 달리 이 출제자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고 범위도 학교 선생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수업 당연히 잘 들어야겠죠. 학교 선생님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 반드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해와 암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이해와 암기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고 암기 이해를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로 암기까지 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방법 첫 번째. 이것은 저의 지론인데요. 저는 내신 강의를 하는 철저한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문법이든 문학이든 가령 진달래꽃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을 제가 미리 분석을 합니다. 아이들이 전달해준 프린트나 필기한 내용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셨구나. 그리고 아이들 눈이나 부모님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제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교과서에 없는 걸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얘기는 출제를 하실 의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 분석해서 수업을 하겠지만 아이들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강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을 개설하실 때도 이런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은 수능과 다르게 이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서 배운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풀이도 필수적인데 국어는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문제풀이의 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령 300문제 푼 학생이 뭐 1000문제 푼 학생보다 반드시 시험 못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을 올바르게 습득하는 훈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를 풀려보면 똑같이 수업하고 문제를 풀려도 함정에 빠지는 학생이 있고 빠지지 않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풀이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의 2025 커리큘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대비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서 깨달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통계 원리, 문제풀이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시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거 연역적이라고 하죠. 원리를 배운 다음 그걸 적용하는 훈련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여서 심화하고 실전 연습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능 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보통 내신 시험 한 6주 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한 4주 정도 진도는 다 나가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여유 있게 내신 대비를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학교 수업을 분석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습과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업 끝나면 교재 던져놨다가 일주일 있다가 주워서 오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복습과 과제를 좀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교재는 제가 매주 직접 제작한다고 해놨는데 학교 수업을 분석해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교재가 매년 다릅니다. 제가 같은 학교라서 작년 교재 다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매주 한 주 제가 교재를 만든다는 점 말씀드렸고, 마지막이네요. 요 시험 직전 하는 직전 보강 파이널 수업은 제가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 볼 준비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났네요. 감사합니다.